풍요로운 생활에도 질병은 있습니다. 운동만 하면 건강할까요? 아직도 모르신다고요? 똑똑한 인터넷 종합병원 메디컬 TV. 검색창에 메디컬 TV를 치세요. 질병을 이기는 힘, 메디컬 TV. 안녕하세요. 메디컬 TV 김은영입니다. 요실금 하면 괜히 민망하고 부끄러운 질병이다 라고들 많이 생각하시죠? 내가 어쩌다 소변도 못 가리게 됐지? 라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부끄럽게만 여겨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숨기기만 한다면 더 큰 질병이 되는 게 바로 이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자들의 마음까지 괴롭히는 병, 요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도움 말씀 위해서 정다운 산부인과 원영석 원장님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요실금 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요실금이 어떤 질병인가요? 그 요실금이란 이제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소변이 나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개 환자분들은 갑자기 소변을 이제 나오는 증상으로 인해서 당황하게 되고 또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의 여성들이 이 요실금을 앓고 있나요? 그 요실금은 주로 이제 4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고, 그 40대 이후에 40% 정도 그 요실금을 앓고 있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요실금에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요실금은 이제 긴장성 또는 복압성이라도 하는데요. 그 요실금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절박성 요실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긴장성과 절박성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혼합성 요실금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긴장성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또는 크게 웃거나 그리고 줄넘기를 하거나 뜀뛸 때 소변이 이제 새는 현상이고요. 절박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그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 가기도 전에 갑자기 소변이 다 나오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혼합성 요실금은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 증상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네. 그렇다면 특히 이런 분들이 요실금에 잘 걸린다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 그 요실금이 이제 보통 그 요도 관략근이나 그 다음에 골반 그 근육 자체가 이완이 돼서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그 질환으로서는 일단 임신과 출산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폐경과 그리고 또 체중이 늘면은 그 골반 근육이 이완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요실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요실금을 앓고 계신 분들이 특히 평소에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게 있고 또 꼭 치료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요실금 자체가 뭐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심각한 질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요실금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갑자기 이제 소변이 새면서 옷이 젖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계속 패드를 차고 다니시니까 그 패드에 의해서 이제 염증 등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그 의학적으로도 봤을 때도 많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에게 냄새를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옷이 젖으면서 이걸 보일까봐 걱정도 하고, 그래서 그런 수치스러움으로 인해서 이제 대인 기피 현상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성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요실금이라는 질병 자꾸 감추게 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앞으로 어떤 결과들이 생겨날까요?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요실금으로 인해서 자꾸 이제 패드를 차고 다니시게 되면 그 경제적인 손실도 큽니다. 계속 이제 그 옛날에도 이제 광고에도 나온 적이 있지만 그 요실금을 위한 그런 그 중년 여성용 패드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대인 기피증이 발생하면서 그 사회 활동도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자신감을 찾고 그리고 삶의 어떤 활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요실금 수술을 빨리 받으시는 것이,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요실금이라는 질병은 초기에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증상에 따라서 치료법도 다르게 나타나는지, 또 네. 가격대도, 치료 네. 가격대도 다른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요실금 증상이 아주 약하게 있을 때는 이제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항문을 조여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거를 이제 하루에도 이제 수십 차례 반복을 하면 그 골반 근육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요도 관략근도 같이 움직여지면서 좀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실금 증세가 이제 그런 운동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 있다든지 아니면 심한 분들은 결국은 이제 수술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7년 전부터 요실금 테이프 요법이라고 이제 그런 수술법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편안하게 그리고 큰 부작용 없이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말씀은 해주셨지만 수술하면 우선은 두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요실금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요실금 실이 이게 특수한 어떤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쉬를 이제 그 사타구니 쪽으로 한 1cm 정도 이제 절개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실을 후크를 사용해서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실이 골반을 통과해가지고 그 요도 밑을 지나게 되고, 그래서 요도를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술한 다음 날 우리가 그 수술한 실을, 그 메쉬의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실을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그 너무 이제 장력이 당겨지면은 소변을 잘 못 보고, 또 거꾸로 너무 또 실이 느슨하게 들어가 있으면 요실금 증상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환자분이 이제 증상이 개선이 됐다고 확인이 되면 네.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요실금 수술을 하면서 혹시 다른 여성 질환이 있다면 같이 수술을 할 수도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 요실금 수술하는 방법 자체가 그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취가 그 하반신 마취를 합니다. 하반신 마취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주로 수술하는 부위가 이제 골반 부위이기 때문에 골반 아래 부분을 이제 부위 마취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마취를 하고 나서 보통 한 3시간 정도 그 마취 기운이 이제 지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여러 가지 여성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소음순 성형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질성형 수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여성분들 이제 치액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데 그 치액 제거 수술도 같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중에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치액 수술은 부인과에서, 산부인과에서 치료한다는 생각을 보통 안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같이 예. 그 수술이 가능한 거죠? 우선 이제 치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치질을 얘기하는 건데, 그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임신과 출산이 관련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식습관에 의한 변비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부인과를 하다 보면은 요실금 증세로 왔었는데 막상 같이 보면은 치액도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주로 외과에 가셔가지고 그 치액을 크게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거든요. 또 심하지 않으면은 그 치액을 키워서 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주로 절개 수술, 절제 수술에 의존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특수한 장비,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하반신 마취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항문 쪽에다가 이런 특수한 기구를 넣어가지고, 이게 초음파 센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음파 센서가 달린 그런 프로브를 우리가 항문 쪽으로 집어넣어서 그 치액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결국 치액이 커지는 이유가 치액으로 가는 동맥이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맥을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결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밖으로 좀 밀려 나온 것은 우리가 잘라내지 않고 복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찰하고 복원해주는 그런 방법만 쓰기 때문에 출혈과 통증이 거의 없고, 그리고 입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치질 수술하고 나면은 거의 뭐 한 달 동안 제대로 앉지 못하고 그러시는데, 이 경우는 이제 겉으로 상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일상생활도 가능하시고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모든 수술 자체가 요실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거를 이제 크게 잘라내고 그리고 묶어주는 것보다도 이제 요실금은 이제 테이프를 살짝 넣는 방법이고, 또 치액 수술 같은 경우는 그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 혈관을 묶어주고 그 다음에 복원해주기 때문에
향후에 모든 이런 수술이 이런 식으로 가면 환자분들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또 회복도 빠르면서 일단 통증이 없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통증이 없는 그런 무통 수술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요실금 수술을 받고 나서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가 걸리나요? 보통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무리하지 않은 게 좋고요. 대개 3주에서 4주 정도면 다 완쾌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어떤 흉터라든지 부작용이 특별히 있지는 않을까요? 과거 수술은 이제 복부 절개를 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타구니 쪽으로 이제 절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질벽 상부의 절개가 한 2, 3cm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타구니 쪽은 워낙에 접히는 부분이라 금방 아물고요. 그 다음에 질벽도 혈관이 풍부해서 금방 아물기 때문에 거의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부작용이 없을 수 있기 위해서 수술 후에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죠. 퇴원 직후에는 이제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심한 운동, 뭐 등산을 간다든지, 뭐 아니면 요가를 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그런 그 심한 운동은 한 달 정도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갑자기 만약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뭐 며칠 지나서 뭐 일주일 정도는 피가 조금씩 비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하혈을 하거나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심해진다든지 그러면 바로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실금은 좀 빨리 알고 제대로 치료를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요실금이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평소에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우선 이제 너무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일을 하실 때 보면 이제 쪼그리고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쪼그리고 오래 앉아서 일하는 거를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음식물 중에서 너무 맵고 짜고 그다음에 탄산 음료라든지 커피 이런 것들은 방광에 많이 자극을 주기 때문에 방광에 자극을 주는 음식도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원인 중에서 이제 비만이 원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체중 조절을 하지 않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나이 먹으면 나이살 먹는다고 하죠. 그래서 특히 폐경 이후에는 비만이 많이 되기 쉬운데 그런 체중 조절을 하시는 것도 예방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없었지만 여성으로서 오늘 이런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요실금을 앓고 계신 고민하시는 많은 네.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도 이제 요실금 증상은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수치스러움 때문에 그리고 어떤 수술에 대한 어떤 고통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고 이제 혼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실금 수술은 이제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거의 40대 여성 같은 경우는 40% 이상이 요실금을 앓고 있을 정도로 이제는 많은 그런 흔한 질환이 됐는데 수술 자체가 워낙에 하반신 마취를 하고 또 수술 시간 자체도 한 20분 정도면 끝나는 수술이고 또 입원 기간도 하루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런 수치심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대인 기피증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수술을 받는 것이 환자분들 위해서 또 가족분들이라도 그런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요실금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잘 연결을 해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도움 말씀 주셔서 평소에 요실금으로 고민하고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말 못했던 이런 고민을 좀 후련하게 해결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다운 산부인과 원영서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히 부끄러워서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자꾸만 치료를 미뤄서 병을 키우게 되는 요실금. 하지만요, 요실금은 부끄러운 질환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자꾸만 숨기고 감추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찾아서 빠르게 치료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생활에도 질병은 있습니다. 운동만 하면 건강할까요? 아직도 모르신다고요?
똑똑한 인터넷 종합병원 메디컬 TV. 검색창에 메디컬 TV를 치세요. 질병을 이기는 힘, 메디컬 TV.